그래서 대학생 때에 그 한용운 전지 보급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만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면서 한용운 전지 증보 재판을 만들고 한용운 사상 연구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만해를 알리는 작업을 하다가 성북동에 시무장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부터 44년까지 11년 동안 계셨던 북향집 시무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만해 기념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0년도에 시무장을 가보니까 참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한 의미를 뒀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개관을 했지만은 청중이 찾아오는 그런 진입로의 문제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그 관객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안 와서 고민을 하고 또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한 10명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관리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에 버거웠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넓은 공간에서 전시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만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기념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80년대에 성북동 시무장의 그 경험을 살려서 90년에 이 남한산성에 와서 만해 기념관을 만들어서 벌써 한 30년째 만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기반이 여기서 닦여졌다고 생각돼요. 여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담사의 만해 기념관, 홍성의 만해 체험관 이런 것들을 줄지어서 문을 열면서 같이 네트워킹이 돼서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중심적인 그 공간으로서의 남한산성의 만해 기념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각종 만해 학교 운영이라든가 또는 전시라든가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 남한산성은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굴욕의 땅, 치욕의 땅, 폐전지, 또 유원지화 되어 있던 남한산성이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 잘못 우리가 인식했던 남한산성이고, 남한산성이야말로 민족의 자존을 지켰던 영원한 우리의 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하나의 한국이에요. 이게 팔도가 성을 쌓았어요. 팔도민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작은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안에 행궁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한양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민족사의 절과 목인 이 남한산성이 그동안에 우리가 인식의 부족에서 여기를 하나 유원지화했던 건데, 이것을 19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원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한산성의 행궁도 복원되고 아주 상당한 그런 그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터로 만들어놨는데, 이 남한산성이 그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됐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수준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 남한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이 남한산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의 기념관은 일반 관객들이 와서 왜 남한산성에 만해 기념관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남한산성은 자세히 둘러보면은 호국의 의지가 서려 있는 그런 호국 의승군들이 한락해서 이 성을 쌓을 때 팔도에 그 승려들이 성을 쌓아요. 그래서 여기는 호국 의승군들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또 사막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만해의 자주의 정신, 조국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과 남한산성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 남한산성의 만해 기념관이 원래는 서울 성북동 시무장에 조선 총독부를 보기 싫어서 돌아앉았던 그 집에서 10년 활동하다가 이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과 만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남한산성에 대해서 여기 와서 만해를 크게 여덟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고향 땅 만해예요. 홍성에서의 만해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어떤 서책을 읽었을까? 어떤 서당에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홍성도 그 홍주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이 있어요. 이 성을 통해서 역사의식, 의인의식을 길렀다. 또 만해는 고향 땅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충운부 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이런 교육은 아니고 서당에서의 한문 교육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구 한말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이순신
을지문덕 이런 그 유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인 의식을 길렀던 것이 고향 땅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일전쟁, 노일전쟁, 동학의병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밤낮 근근 살다가 생명이가 무엇이 남는가? 부귀인가 영화인가 하는 끝없는 혼돈 속에 빠져있다가 강원도에 가면 일어난 도사가 있다는데 그 도사를 찾아서 나의 이 갈증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해는 강원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강원도의 백담사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산골에 들어와서 만해는 여기서 이제 불교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김연곡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건봉사, 백담사 이 라인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1910년도에 조선불교 유신론, 14년에 불교 대전 이런 책들을 써냈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1917년에 만해의 오도성이에요. 여기 있죠. 이 오도성. 이 오도성을 깨달음의 시예요. 이 시를 쓰고 만해가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남하도초 시고향 기인장제 객수중 일성갈바 삼천계 설리도와 편편비 뜻을 세운 장부가 가는 것은 다 고향이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고향 땅 생각납니다. 한번 소리를 질러서 삼천세계를 울리고 나니까 눈보라 속에서 나는 도래꽃을 보았습니다 하는 역사의식과 시대의 정신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의식과 시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유심사라는 잡지사를 만들고 거기서 잡지운동을 하면서 계몽운동의 성격을 띠는 역할을 하다가 1918년에 서울에 와서 19년에 3.1 독립운동을 주동하게 돼요.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암흑기여가지고 눈과 귀와 입이 다 봉해졌던 잡지고 언론이 없던 시대에 만해가 유심사라고 하는 잡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국자들이 몰려서 원고도 쓰고 담론을 나누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세민족 자결주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동지들과 의견을 모아서 3.1 독립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고 1919년 3월 1일 날 여기도 보면 이제 태화관에서 모였을 때에 여기도 손병현 선생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두 분이 자장하고 있고 민족 대표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집 주인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을 하면 자기 집에 독립선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장수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겁이 더 벌컥 나니까 이걸 못하게 제지했어요. 근데 만해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두려우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종로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김하경찰이 막 오는 소리가 들려요. 다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최린이 그날의 사회자였는데 최린이 순발을 이렇게 빨리 만해더러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원래는 해야 하는 거예요. 손병현 선생님이 회의 대표니까. 그래서 손병현 선생님 그때 61세. 요즘은 61세도 쌩쌩하지만 그때는 노인네였어요. 우물거리다 시간 다 뺄게요. 그래서 빨리 41살 먹은 한용운 보라 한마디를 해서 한용운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했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독립선언식의 광경 기쁘다 더욱 힘쓰라 하는 한용운 연설 끝에 독립만세. 아주 이게 할 말을 다 했어요. 뭐가 기쁜가?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독립을 선언하고 내 나라에서 죽게 되어서 기쁘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다 더욱 힘들어하는 한용운 연설 끝에 독립만세. 그리고 현장에서 다 체포돼서 경성감옥 마포형무소에 가서 다 수감이 됐는데 만해역에서도 맹렬한 독립론을 주장했고 옥중에서도 또 투쟁 3대 원칙으로 보석을 요구하지 말고 사식 취하지 말고 변호사를 대어서 구구하게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러 들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7월 10일 날 왜 피고는 말이 없는가 하고 다고치니까 이제 그때서 한용운이 입을 열었는데 조선 사람이 조선을 위하여 독립운동하서는 100번 말해도 마땅한 노릇인데 일본인 너희들이 무슨 재판이냐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조선인이 일본인 너희들을 재판한다면 너희들은 이 재판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재판이 성립되어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들랑 종이 한 편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만해는 아무 참고서 하나 없이 당신이 생각했던 독립의 정신을 담아내는 새로운 선언서를 써내려갔어요. 그게 옥중 독립선언서인데 바로 여기 있어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기원한 이 장문의 논문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20년에 상해 임정의 독립신문에 이 전문이 소개됐어요. 아주 명문이에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독립선언서도 저게 다 있고요. 옥중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설악산 오세암에서 많은 우리가 잘 아는 불멸의 고전 님의 침묵을 집필했어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의 님이 석가라면 철학의 님은 칸트일 것이다. 장묘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 님은 이틀이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이더라.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길어서 이 시를 쓴다고 많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나랏뼈 행인, 또 복종, 알 수 없어요. 그래서 90편의 민족을 읊은 그 시를 남겼어요. 그 님의 침묵, 참 중요한 그 내용들이죠. 1933년에 만해는 서울 성북동에 시무장이라는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를 보기 싫어서 북향으로 돌아앉았던 집이에요. 아주 일제의 그 서슬이 벌었던 암흑기에 만해는 총독부를 돌아앉은 이 집에서 11년을 사셨어요. 여기에서 일송 김당선 장군의 장례도 치러주고 우국지사들과 많은 정담을 나눴고 또 그 시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닦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수행하는 그런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만해 기념관이 시작해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만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훈장도 나오고 또 만해 그 비석도 만들어지고 기념비도 만들어지고 추모의 그런 것도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는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일제 시대에 만해가 즐겨 읽었지만 금서가 돼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일제 강점기의 금서들이에요. 매천시집이라든가 월남 만국사, 응빈실문제, 조선상고문화사, 또 영안지락, 세계지리서예요. 이런 세계와 소통했던 만해의 그런 그 저술들과 또 만해가 즐겨 읽었던 수백권 책들이에요. 예. 그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해가 직접 이제 여기는 저술 활동을 했죠. 1913년에 나온 조선불교 유신론, 1914년에 나온 불교대전, 1926년에 나온 시편담주회, 또 건봉사 본말 사실 경어 문집. 그다음에 이제 30년대의 이 초반부터 만해가 불교지 잡지를 만들어냈던 그 책들의 자료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만해가 그 최고 훈장 대한민국장을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훈장이에요. 그리고 만해를 추념했던 강복 50주년 기념, 또 강복 70주년 기념에 만해에 관한 이런 메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만해를 추모했던 사람들의 글들이에요. 회갑 때 썼던 벽초, 홍명희, 박강, 석정, 안정원 이런 분들의 글인가 하면은 또 여기는 이제 만해가 1933년 이후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이후에 한글을 못 쓰게 했을 때 은혜본 책을 찍어내 가지고 만해가 또 곤욕을 치렀는데 이 은혜본 우리말을 못 쓰게 할 때 은혜본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만해 기념관은 만해의 일대기를 8개의 패널로 나눠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특별기획 전시실에서는 매달 주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공간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전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또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기루 선생이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많이 기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증 유물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사군자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들의 그 기증 유물전을 하고 있어요.